자, 이번에 볼 것은 이 호문제 이제 하나 정책의 구체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교재에 여기 적어놨긴 했는데 내용이 약간 부실해가지고 여기는 심화 강의 교재로 좀 넘어가서 이제 좀 진행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수도를 형성해서 낙양으로 천도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족세력의 근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 정책을 좀 확실히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 그래서 남양청도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이제 봤고 이 남양이라는 곳은 역대 왕조의 또 수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장안하고 낙양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이 평성을 용의 땅이라 하여 문체를 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촌돌 등에서 호족의 풍을, 문을 정치를 한족풍의 문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게 해서 낙양으로 이제 옮겼고요. 그 다음에 낙양 관련된 내용이 한국인의 중국사 그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여기 좀 보겠습니다. 홍은제가 이제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 낙양으로 수도 이전을 계획했으나 선비 계통의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다. 결국 이 반발을 물리친 홍은제는 495년에 낙양에 입성하여 천도를 감행했다. 자, 그래서 홍은제 위에 재건된 낙양성은 501년에 이어 그 바깥에는 동서 20리, 그리고 남북 15리로 거쳐 외성을 건설해 모습을 많이 세신했고 남양의 모습은 남양의 모습은 남양 가랑기에 한 책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사찰이 많은 북이 말에는 1300개에 달했다고 한다. 또 남양의 남쪽 귀에는 운강석굴이 있어서 운강석굴 계승한 용문석굴이 있다고 했죠. 용문석굴 조성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왕족불 사상의 위치에서 이제 용문석굴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하남성 남양 부근에 위치한 석굴로 운강석굴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의 대표적인 석굴사원이고 북위 때부터 송대까지 석회암의 암벽에 다수의 크고 작은 동굴을 뚫어 놓았는데 동굴 안에 저마다 엄청난 수의 불상이 새겨져 있었다 해가지고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 내용을 보면요. 호송의 한성아 그래갖고 이제 그 선비족 성을 한성으로 바꿨어. 한족의 성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496년에 탁발이라는 자신의 성을 호송이나 이유로 포기하고 으뜸원자죠. 으뜸원이나 한족풍의 성으로 바뀌었고 이들 모부에 다른 선비계 부족들에게 한족성을 부여했다. 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성만 해도 193개 이뤘다. 이렇게 있고요. 동성불혼 정책. 자, 이 동성불혼 정책은 같은 성씨끼리는 결혼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거는 전형적인 한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 호속이나 선비족 그 습관이나 그 다음에 호 선비족 언어를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주귀족들, 선비족들 중에 이제 남양으로 이제 이주했던 사람들 한성화시키면서 본관을 변경시켰죠. 한어를 강제 정책을 하고 호환통원 호환통원과 관련된 것이 이제 선족 분쟁 정책인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제천을 폐지했는데 이게 일종의 부족연합제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선비족 방식대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중국식으로 개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식 간지를 채용했다. 그래서 중국식 간직명을 전환하고 그다음 국품관리법을 정육조 실시해서 있고 윤회관과 유계관 같은 것을 구분했다. 그래서 국품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냐면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 516국 때도 국품관리법을 좀 몇 개 실시한 나라가 있었지만 이게 지속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남조의 어떤 귀족 사회를 북조까지 연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남조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색적으로 이제 평의 집단이 형성돼 갖고 이렇게 가문의 격이 형성되고 국가 권력과 별개로 이제 만들어진 반면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국가 권력과 연결돼 갖고 왜냐면 이식됐다 보시면 돼요. 예, 이런 남조의 귀족 사회가 그래서 이제 이것의 매개가 이제 국품관이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귀족제 정비와 함께 이제 호문제는 국분관리법의 전면적인 실시를 착수했다. 자, 국분관리법 일부 5제국에 실시된 바 있었는데 북위에서는 중정관 임무가 주군의 속건에만 이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앙관의 임명도 취급하도록 개정하였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 간제개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간제개혁은 493년, 495년, 그 다음에 498년, 499년 4차에 걸쳐서 이제 해졌는데, 첫 번째 개혁은 대부분 간제개혁은 중국 정통의 것을 건축지만, 종래에 사용했던 북위 고유의 간명 또한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개혁 후에 북위 고유의 간직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본래의 것은 변화됐고 또 청간과 탁간뿐만 아니라 윤회관과 유회관을 구분하여 각각 국품을 나누는 위진 이래의 귀족주의 관제를 그대로 채용했다. 윤회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간품 안에 정식 간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유회관은 좀 정식 간품에 벗어난 것을 유회관이라고 하죠. 예.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 궁정 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 거고.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성조 궁정 정책의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이게 중국서 서술에 있는 내용인데 후한이 된 이제 한인사에서 각 군에 명족을 해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 명문들이 광양노씨, 청아채씨, 영동정씨, 태영왕씨, 용성이씨 같은 5성이 유명했고 북이 이 5성을 그 북의 왕씨가 통혼할 수 있는 우위성을 인정하고 다음에 과거 3대에 걸친 간이의 등급을 고학을 조사해서 갑성, 읍성, 범성, 전성 4개치로 구분해서 간직을 수여하는 기준 삼았다.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제 5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8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성이라고 하고 이들끼리 이제 뭐냐 통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냐면 그 아래 등급에 이제 뭐냐면 그 성도 있죠. 이거는 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족은 족끼리 또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족 그 귀족 사회를 선비족 귀족 사회를 통합을 시키려는 거죠. 이건 선종 부종 궁정 정책. 서로 간의 통합권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격에 맞게 한족의 어떤 귀족 저기 그 귀족과 선비족 귀족을 하나 통합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호환 사회를 이루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여기 보면,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북인 정권에 이제 참여한 한인 그 호족들과 선비족 귀족 간의 통혼권이 형성되어 새로운 지배계층이 형성됐고, 선비족 8성과 한인 귀족 4성인데, 이게 5성이죠, 5성. 4성이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5성이기도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동교가 누구? 이건 성으로 나누죠. 그 밑에 있는 이제 귀족들은 조국으로 나누고요. 자, 나머지 이제 그 나머지 선비족들 혈통과 궁궁을 가면 또 성과 종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과 그는데 여기 좀 보면 팔성하고 사성을 동쪽으로 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그 혈통이나 공종을 나눠가지고 성으로 이제 했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성이라고 해서 이제 통합권 형성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족이죠. 네. 그래서 파이성하고 선비족 귀족 중에 이제 뭐냐 활동이 좀 있는 애들은 여기 한인 귀족의 4성 또는 5성하고 결혼할 수 있고요. 또 낮은 족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 어, 족으로 이렇게 분류해갖고 그에 걸맞는 또 한인 그 귀족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문벌사회 형성을 가속화시켰고 한인 호족 간의 융합을 통해 국가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주도의 귀족제 확립에 크게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국분 중전제와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분 중전제도 감호의 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어, 단직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그 국분 중전제는 가문의 격에 따라서 이게 간품이 부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연결시켜서 가문의 격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통혼권 형성해 주는 건데 남조의 귀족 사회를 그대로 이렇게 이식시켜 주려고 했죠.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남조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제 민간 사회에서 형성된 그 귀족 사회인데 여기는 국가가 임의대로 이렇게 성적 분정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국분 간이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609번을 읽어볼게요. 610번하고 자, 귀족제는 민간에서 성망에 기초로 하여 정해진 각 가문의 사유에 따라서 건립된 체제였다. 그런데 호무제가 만든 귀족제는 간작의 높낮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가주도의 결과물이었다. 자, 귀족제란 출신 지역이나 종족에 따른 차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족제에 비해서 좀 더 보편적인 제도였다. 자, 호문제는 호족, 양족 간의 혼인을 장려하고 귀족제는 보편적 제도를 묶어놓음으로써 그들을 통합, 그 힘을 바탕으로 남조를 평정하여 중국을 재통일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 홍제 시기에 와서 비로소 호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서 호환 합작의 국가로 그 체질이 변화됐다고 할 수 있다. 자, 완전한 건 아니지만 556국 이래에 추구했던 호환 융합의 일종의 도달점이다. 아테나에서 중국사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북주의 문벌 귀족은 양지의 남조의 귀족 간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북주의 기조는 어디까지 국가의 인정을 위해서 만든. 남조는 국가의 기족하고 상관없어요. 인정하고 상관없어요. 예. 자, 그 가문의 등급도 인정도 관료기구를 통해 국가의 공헌도가 평가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 성과 종을 나눌 때 팔성과 사성을 동쪽에 성을 불렸고 나머지는 혈통과 국공, 그다음에 간작과 높은 걸 따져 성과 종을 나눴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간작이 높은 것을 성으로 나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남주의 분벌 귀족들은 자연스럽게 청이 집단에서 형성된 국가 권력과 상관없이 이제 형성된 반면에 이건 국가 권력과 완전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정책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 예전에 한번 15년 기출문이 나왔는데, 자, 이 앞에서 이제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 했는데, 모든 그 선비족들이 다 하나 된 건 아니죠. 그래서 평소 위주한 그 위에 있는 계급들만 하나가 됐죠. 얘네들끼리 성과 족을 나눠가지고 선비족 그 한족들과 이제 이렇게 결합을 시키려고 했던 거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뭐냐면 그 북방에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 됐지만 얘네들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군인들이 대부분이 그 뭔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갖고 이제 여러 반란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유교를 바탕으로 황제 지배체를 지향하는 한문화 수용 결과 황제권은 강화됐지만 여기에 하나라 정책에 소외됐던 정방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린군, 호군군의 반란 이게 육진의 반란이 대표적인 건데 육진의 반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진의 위치가 여기에요. 네. 요거는 저기 아틀란티아 이제 중국사에 있는 건데 대부분이 육진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6개 집단. 그러니까 그 북쪽에 이제 그 유연이라는 민족 집단이 있었어요. 이들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 쌓고 여기 이제 육진을 놓는데 육진의 대부분이 이제 뭐냐면 선비족들로 구성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하나 된 그 선비족 귀족들 그러니까 차별이 생기죠. 예. 그런 것들이 불만이 이제 폭발됐다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612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524년에 북변의 육진 중에 오강진 병사 한발령이 주장을 살해하고 봉기하자 반란은 북병 전체로 확대됐다. 육진이 난 북이추 평성에 몽골공원의 이제 고차족과 유연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둔 것인데 처음엔 선비족이 명문 출신과 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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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족 호족들의 이제 자제도 구성됐다. 그러나 홍은제가 남양천도 이후에 이들에게 대한 대우가 열악해 야 중앙에서 파견된 진장들에게도 천시되고 사역하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환차별 정책에서는 호환 일원화 정책에 변화돼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됐는데
이런 것들이 수당으로 연결되죠. 수당과 이제 나중에 수와 당나라와 당나라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이 수당도 일종의 호환 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국 안에 뭐냐면 이 선비족 풍습들이 많이 나와. 이민족 풍습들이.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선비족부터 국유방식 고립화가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한족화된 선비족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여기 그 한족화되지 않은 선비족들이죠. 그리고 선비족 간의 어떤 사회 분열이 일어나고 왕실의 문약화로 이제 초래했다. 그래서 613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홍원지가 구축한 신지서도 군대의 뒷받침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군대는 크게 중앙의 근위군과 북방 변경의 그런 병사가 구성되는데 모두 호족이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북위를 창건한 명예로운 이게 뭐야? 군인으로서 홍보했다 갈려 나갈 수 있었던 이들은 그 군인이죠. 군단인데 홍제 개혁이 인간적인 faktor에서 불만이 커져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삼장제와 세육제죠. 삼장제죠. 자, 삼장제는 이거는 이제 홍원제 집권 시기는 시시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게 어릴 때 이제 했기 때문에 실제는 문명태후가 했던 거예요. 문명태후가. 그래서 이제 요 자치통감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요. 자, 문명태후가 말하기를 삼장을 세우면 조를 징수하는 걸 일정한 기준에 있어 숨겨 가려진 호구의 수가 드러나고 노행을 바라는 사람이 그치게 할 수 있는데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가? 그래서 갑수일에 처음으로 당장, 인장, 삼장, 단장, 이장, 인장 등 삼장을 세우고 백성들 호족 합정하니 백성들은 처음에 걱정하였고 호족들은 더욱 원치 않았다. 어, 그래서 이제 호족들이라는 거 호적인 거그 호족이죠. 예. 자, 얼마 있다 조를 징수하는 것에 줄어든 비용은 10여가 되자 윗사람 위아래 사람들이 평하게 여겼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요거 예전에 이제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그래서 함장제는 요번에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나왔고 예전에 한번 사지상단에서 세혁제와 함께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이게 목적은 이제 보면 그다음 호적 정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군전제 시행인데 이게 이제 군전제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운명태후가 군전제는 토지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떤 사람이 누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전에 뭐냐면 삼장제를 통해서 국가가 그걸 이제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다음 종주독후제, 종주제를 극복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56국교부터 실시됐던 건데 종주라는 것은 이제 그 지방의 이제 유력자, 토호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토호가 뭐냐, 그 토호에 예속민들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국가 권력 입장 올 때는 얘를 제 직접 파악하려고 했는데 토호에 다 예속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파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체하고 직접 예속민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삼장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장은 이제 보통 그 인장, 이장, 당장 각각의 세 개의 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삼장이라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5개의 가를 하나로 묶어서 이장을 두고요. 또 요걸 한 10개 묶어서 아니 그 인장을 두고 요걸 묶어서 이장을 두고 요걸 또 몇 개 묶어서 또 단장을 두고 각각 해서 이제 뭐냐면 세 명의 장인데 이게 호구 조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호구 조사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요육 징벌도 담당하고 그런 것들이 삼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세역제인데요. 자, 이 세역제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그 당시에 그 제도 명칭은 아니에요. 예. 그 세역을 그냥 부과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별다른 명칭이 없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 당시 사용했던 그 제도 이름보다는 그냥 일종의 보통 명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와 역을 부과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세역제에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연결돼 있는데 일단은 삼장제를 통해서
혹을 파악한 다음에 그 혹을 파악한 걸 기준으로 해서 균전제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균전제를 바탕으로 해갖고 또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그게 세역제예요. 그래서 삼장제, 군정제, 세역제는 이제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상호. 예. 자, 그래서 균전농민 가운데 부부는 매년 속 2석, 101필, 속 1필을 납부하도록 했고 정남은 일정 기간 요역의 노동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삼장제와 이제 이렇게 뭐냐 세역제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수치를 기반을 강화하고요. 상촌에 대한 군주권 지배를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균전제를 실시했는데 균전제 부분은 이제 뭐냐면 제가 요건 뒤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하고 하나 정책의 이제 결과 부분은 예전에 얘기를 했죠.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기 때 들어가서 화엄의 병이나 그래서 하원해변은 그다음에 영태우파하고 이제 숙종파, 홍영제 간의 대립이 있고 영태우파가 숙종을 살해하니까 그 당시 이제 육진에 있었던 이주영이 병사를 끌고 와갖고 영태우를 체포하여 항아에 던지고 신하 2천 명을 살해한 사건을 말해요. 이게 하원의 변이라고 하는데 요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예. 그래서 이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진의 남부터 해갖고 이제 하와이 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북인은 지방의 요지에 진을 설치하고 진 간헐 아래 각지의 수를 조직했다. 이 진과 수에는 선비적으로 구성된 병력이 상주했다. 그리고 진에는 진장이 있어 진과 수의 주둔 병력과 행정을 장악하고 통치했다. 육진은 북이 초에 몽골공원의 고차족과 유현족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둔 것이었는데 처음엔 선비족의 명문귀족 출신과 기본 한족 호족의 자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호무진 때 수도를 낙양으로 옮긴 후 육진의 어떤 선비족들의 대우가 열악해져서 신분정화와 경제적 몰락을 초래하 천민이 부로 전락했다. 거기다가 중앙에 파견된 진장으로부터 천시되었고 고된 사역에 폭삭했다. 그리고 홍우제 하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앙에 하나된 선비족과 한인들이 중앙의 요지를 장악했고 국력의 권력에서도 소외당했던 것이다. 자, 육진의 날 배경은 이러한 불만이 오랫동안 누적된 군진 병사들이 하나된 조정에 대해서 반발해서 비롯된 것이다. 자, 524년 육진 중에 옥양진 병사 한반응이 그 진정을 사유하고 봉기하자 그 반란은 북변 전체로 확산되었고 동시에 섭섭한 면에서 만사춘율의 반란도 일어났다. 자, 북인은 산서성 지방의 막단 사명을 거느리고 있는 선비족 추장이 이주영에게 명예게 진압했고, 이주영은, 이게 제가 육진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주영이 육진의 내용이 아니죠. 예. 제가 이제 잘못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선비족 추장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자, 이주영은 육진의 난과 만사춘의 반란 진압하고 나서 조정 내부 문제를 개입했고, 그 당시 남양 조정 내에 호태우파 당과 호명제 당의 어떤 대립이 있었는데 낙양에 쳐들어가서 이주영이 개혁을 명분으로 호태우를 어, 그 낙양에 쳐들어간 이주영은 개혁을 명분으로 호태우가 호명제를 죽이고 세운 유재를 죽였다. 그리고 태우와 대신 2천 명을 학살하고 호장제에 세웠다. 이게 하음의 병인데 하음은 그 당시 이제 연호죠. 그날 이제 곡 이주영이 살해되고 일족인 이준조가 다시 병사를 보내고 낙양에 들어 호장제를 죽이고 절민제를 옹립했고 이때 이주시 집안에 부하로 있었던 해삭진 출신이었던 고환이 이에 반발하여 하북의 한인 호족도가 항복하여 이주시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호문제를 세웠지만 호문제가 우문택에 동피했기 때문에 고환은 호정제를 다시 세우고 수어부로 이제 천도했는데 이게 동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육진 중에 하나의 무천지 출신의 이제 우문태는 이주영의 명을 받고 만사춘의 난을 진압한 후에 장할 근거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공항부터 도망쳐 나온 호문제를 항제로 받아들여 새로운 조정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서예요. 네. 그래서 우문태는 호문제를 독사하고 문제를 이제 옹립하고 이제 서를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동의는 북제, 그 다음에 서희는 북주로 전하는데 예전에 동의하고 서희의 위치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요. 잠깐 있고 위치를 잠깐.
볼게요. 요 관련된 지도가 나오는데 하울의 병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분열됐는데 이거 물어본 거야. 네, 위치를. 여기에서 이제 서희가 있고 동희가 있죠. 그리고 서희가 북주를 계승하고 서희를 계승한 나라가 북주고요. 그다음에 동해를 계승한 나라가 북제는군요. 예. 근데 국력을 상대해주고 서희와 북주가 좀 작고 북제와 그다음에 북주가 더 크죠. 예. 북제와 동해가 더 크죠. 예. 그렇지만 이 북주가 북제를 통합을 시켜버렸죠. 이 국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북주와 북제 그 전 단계인 서희와 동희의 위치를 물어본 적이 있어. 그게. 그래서 위치 파악을 좀 정확히 좀 해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전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인증번호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80번이에요. 자, 이 균전제도는 이제 국기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이제 뭐냐면 수, 당까지 이제 연결되는 제도인데 군전제도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 군전 체제가 형성돼요. 그래서 군전제도는 토지제도지만 군전체제는 그 토지제도를 말기로 해서 보병제나 조용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연결돼 있거든요. 이걸 군전체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잠깐 보면 심화교재에 보면 20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균전제의 어떤 정통과 실시 배경 같은 거 쭉 나왔거든요. 정리 쭉 했긴 했는데 여기까지 뭐 어렵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래서 이제 토지 제도만 이제 뭐냐면 그냥 집중적으로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균전제 나온 문제들 보면 그 예전에 뭐 사지상단 문제 관련돼 갖고 나왔고 본격적으로 뭐 그 이후에는 나온 적이 없어. 예. 그래서 중요한 것 같지만 의외로 여기서보다는 안 내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동주 독구지 아까쯤에 이제 설명했던 부분 있죠. 요것만 한번 관련된 것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유 너무 기네. 이거 각자 읽어보세요. 예. 너무 내가 읽으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삼장제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이게 좀 떨어져 있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삼장제 관련된 내용은 670번인데 이렇게 670번인가? 네. 요거 잠깐만 요거 읽어볼게요. 삼장제는 촌락을 인 오를 묶어서 인이라고 해서 인장을 두고 그 다음에 요걸 5개 묶어갖고 니를 두고요. 당을 또 니를 5개면 당장을 두죠. 3단계를 조직하고 그 장이 백성을 통솔하는 제도로서 부합제가 혼합된 종전 한촌 제도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트라스 중국사 이제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장제 실시는 전랑 황폐화된 황춘사의 재군과 군전제 등 새로운 제도의 운영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국가의 인민 통제가 더욱 철저해졌음을 의미한다. 자, 이러한 개혁 정책이 시행된 시기는 홍제 제2기간이긴 하지만 실질 집행자는 당시의 실권자였던 그의 할머니 문명태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그 군전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북의 군전제가 이제 있는데 북이만 군전제를 실시한 거 아니야. 북이 외에도 그 뒤에 북제, 북주, 수, 당 이렇게 이제 군전제를 실시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군전제가 두 개 국가죠. 북이하고 당이죠. 그래서 일단 북이하고 당의 군전제를 좀 약간 비교한 다음에 시작할게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북의 군전제나 당의 군전제나 원래 목적은 그 호족대 대토지 소유 금지야. 예. 그리고 국가재정 기반 확립, 항무지 기간, 농민생활 안정 이렇게 있는데 자 차이점이 뭐냐면 북의 군전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서 북제, 북주, 수를 거쳐서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이게 당나라 군전제 이렇게 연결되는데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북의 군전제는
이게 지급을 할 때 지급 기준이 노동력을 기준해요. 그래서 이제 성인 남녀나 소 노비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 그 당시 당나라 균전제는 성인 남성을 기준했다. 정남을 기준했다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뭐 그 성인 남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가부들에게 주고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을 기본했고 이게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소와 노비를 제공했다. 예. 이 소와 노비는 누가 맡겠어요? 그 당시 호족들이 맡겠죠. 그래서 호족들을 견제하려고 했다고 했지만 이 호족들의 어떤 기득권을 인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예전에 국가 권력 밖에서 파악도 안 됐는데 이걸 통해서 호족들의 가지고 있는 땅을 파악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도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관리한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종전보다도 한 차원 좀 진전됐지만 호족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해줬고 국가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주로 이 소나 노비를 가지고 있는 호족들에게 많은 그는 뭐냐면 여러 가지 기득권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목에서도 이제 좀 차이가 보이는데 노전, 상전, 대전, 마전 이런 지목들이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나라 때는 영업전, 부분전, 관료전 이런 명칭으로 이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북의 군전제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북의 군전제의 목적은 뭐냐면 오난 이후에 하북 지역의 토지 항폐화, 인구 감소, 이래서 토지와 노동력 확충이 필요 있고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도 대토지 사유를 억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항제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선비족이 원래 유목경제였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때부터 이제 한족화되면서 농경경제로 전환돼요. 그래서 유목민족으로서 한민족의 지배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로서 나타났고 그다음 무정부의 혼란 상태에 대한 국가 권력 확립 과정에서 또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목적을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념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정형적인 왕토 사상. 그래서 이 왕토 사상이 뭐냐면 모든 땅은 왕의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소유권상 의미에서 이제 얘기한 것보다는 통치권상 의미에서 얘기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있겠고 그냥 선비족의 이제 토지 공유 군분 정신인데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유목사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목민족들은 이제 약탈을 하면 약탈물을 이렇게 공, 그 공, 뭐냐 분배를 하거든요. 공평하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선비족이 중국을 지배하고 토지를 장악하면서 똑같이 나타나. 토지를 누가 독점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주는 이렇게 습관이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정통적 왕토 사상과 결합이 돼갖고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자, 지급과 환수 기준을 보면요. 일단은 똑같이 나눠주지만 환수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주의할 것은 뭐냐면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용인권을 준 거야. 일정 기간 동안 용인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인권을 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이제 지났거나 뭐 일정 나이가 되거나 죽으면 환수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국가가 일단 토지를 지배하는 어떤 왕토 사상에 따라서 국유제죠. 그리고 요 개구 수준에 따라서 개구 수준은 이제 머릿수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배분되는 토지는 용인권을 배분해 주는 거다. 소유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정 연령에 또 환수를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게 원칙이에요. 예. 물론 원칙대로 되진 않았지만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귀족의 기득권 인정하면서 대토지 사유를 억제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은 예전에 국가에서 파악하지 못했는데 군전제 시스템에서 파악하겠고 다만 기존의 귀족들의 어떤 왜냐면 또 기득권을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노동력에 따른 지급 방식을 했다. 그래서 귀족계 그 타협을 했는데 이때 이제 볼 수 있는 게 앞에 언급한 것처럼 노비나 소를 귀족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계산으로 해서 땅을 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유리했는데 귀족들에게 이건 분배한 것보다는 종전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그냥 추인해 줬다. 근데 이 추인하는 과정에서
노비와 농원을 이제 들어와서 이제 계산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것좀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실제로 추인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이 있는데 지목에 보면 이제 노전과 상전의 이제 구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어요. 일단 요거는 좀 설명이 좀 약간 적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여기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지목 부분이 재, 재배 작물에 따라서 구분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종의 토지가 아니라 이게 숙종과 한정의 구분설인데 요거부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여기 볼게요. 여기 가지고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가 노전과 상전의 기준이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이제 분류했다는 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전하고 이제 상전이 있는데 노조는 이제 단년생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1년 끝나고 한 수가 빠르겠죠. 예, 쌀이나 밀 같은 것들 하고 상전 같은 경우에는 단연생 이게 상전이 뽕나무 상자잖아요. 그래서 뽕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이상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뭐냐면 일정 연령에 따라서 한 수를 해버리면 키운 뽕나무가 곧바로 이제 기껏 키워놨는데 다른 사람한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의 지상권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뽕나무의 소유권, 이 지상권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건 불안순했다. 예, 그래서 노조는 한수했지만 상조는 불안순했다, 불안수전했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정종에 따른 토지 성질 차에 따라서 뭐냐면 상전과 노조 나왔다는데 상전은 이제 뭐냐면 숙전이고 노조는 항무지라는 거야.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보유지 자기 토지를 이제 뭐냐면 그 걔가 내가 숙전화되면 그 주변에 자기 토지와 남의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심었어.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를 심은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이 A의 주인이다. 토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전이라는 것은 예전에 보유지를 말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상전이 이름으로 그냥 뭐냐면 소유권 인정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안서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노전 중에 그 숙전화된 토지가 원래 노조는 이제 항무지가 됐는데 나중에 이 숙전이 돼갖고 개간된 토지가 되면 또 상전에서 인정받게 된 거야 소유죠. 그래서 이 상전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개인이 급전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고요. 근데 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그 특히 종전과 배전으로 나누는데 정전은 농사를 짓는 것이고 배전은 후경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사를 짓다가 지역이 떨어지면 이렇게 갈아타 갖고 후경지에 또 농사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구성된 것이 노전인데요. 노조는 지급 자체가 이제 뭐냐 국가 항모지를 지급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일정 연령이 되면 뭐냐면 이렇게 그 한수가 됐다. 여기서 항모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 토지는 법적으로는 국가 토지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일정 연령을 따면 이게 뭐냐 그 지급하는 그런 토지가 노전인데 문제는 노전도 이제 처음에 항모지였다가 점점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개간을 하면 숙전화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가에 반납을 하면 당연히 노조를 개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조는 그 법적 소유적 그 국가였지만 이게 숙전화되면 뭐냐 개인 토지 넘어간다는 거죠. 상전화돼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숙전으로 상전으로 넘어갔다는데 자 하여튼 이 노조는 그 뭐냐 숙전으로 풀기했다. 이건 급전인데 반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는데 뭐 이것도 이제 한 설이에요. 그래서 뭐 상전과 노전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요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상전 노전 명칭 정도 나오고 상전과 노전이 한수전이고 불한수전이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마전이라는 게 있는데 마전도 이제 뭐냐면 이게 말하는 게 삼배를 키울 수 있는 이제 밭을 얘기하죠. 삼배를 왜냐 그 당시에는 이제 옷을 비단하고 삼배를 입었거든요. 목화가 이제 그 널리 일반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삼배를 입었어. 그래서 말을 키울 수 있는 대말을 키울 수 있는 이제 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지급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가 구부유지를 이제 인주해줬다는 그 설에 의하면 불한수주고 아니면 그냥 나눠줬다 한수전 두 가지 견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많은 이제 옷은 그 당시 부인들이 많이 짓기 때문에 부인이 이제 지급이 별도했고 노비에도 지급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노전을 정전하고 배전으로 나눴다고 했잖아. 배전을 지급한 이유가 항무제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노전 자체가 항무제이기 때문에 후경제를 배정을 해갖고 노전이 숙전화된 다음에 지급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결과가 뭐냐면 토지 국유를 원칙으로 무전 농민들의 토지를 지급하면서 농민의 재생산 기반 및 국가 재정의 기반을 확립했고요. 항무제 기간도 활발해져 북의 경제력이 향상됐고 당의 군전제 기초가 형성됐고 부경제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해 때 들어가면 이게 서로 연결되죠. 예. 그래서 땅을 지급받는 대가로 이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부병제의 기반이 됐다는 거야. 예. 그리고 선비족의 유목경제 체제가 중국적인 어떤 농경사회로 전환됐다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더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안 나왔지만 앞에서 북위의 그 군전제가 국제, 그 다음에 그 순화까지 연결돼요. 예. 그러니까 북제, 북주, 뭐 수 이렇게 있는데 북지은의 궁전제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 궁전제만 잠깐 언급하고 볼게요. 자, 순화 때 들어서는 그 앞에서 부인과 노비에게 토지를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폐지가 돼.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왜냐면 예전에는 그 뭐냐, 인구보다 토지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급할 토지가 넘쳐 흐르겠죠. 근데 순화 때 들어와서 수당 들어오면서 국가가 장악한 토지에 비해서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부인이나 노비에게 지급할 토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 뭐 이렇게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노비는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아, 그 지급했다는 건 이제 노비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는 주인한테 혼용된 탁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폐지된 거고 부인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호합이 부인 중에 가부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좀 지급했다는 설도 있어요. 당나라 때 그 지급했던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수상시대 때는 그 당시 성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당의 군전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의 군전제 관련된 그 뭐냐 사료는 제가 이제 여기는 실어놓지 않지만 심화규제에 보면 여기다 이제 심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사상적 배경을 보면 정전제에 보이는 왕토 사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나라는 이제 뭐냐면 선비족이 이제 아니고 한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비족 요소가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자, 목적은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호족의 대토지서를 억제하고 농민 생활 안정하고 그다음 조용조의 세수 확보, 부병 의무를 강화하는데 자, 이게 이제 당나라 군전제는 군전 체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균전 체제는 이제 뭐냐면 토지제도를 매개로 해갖고 국방이나 세역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체제인데 요걸 이제 연결하면 땅을 이제 나눠준 대가로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죠. 이게 이제 부병제야. 그리고 세금도 걷죠. 이게 조용조죠. 그러니까 이제 균전제하고 부병제하고 조용조는 일종의 삼위일체다.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전제가 붕괴하면 부병제나 조용조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요. 이게 당날 중기 때부터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균전 체제라고 한다. 균전 체제. 그래서 당나라는 균전제가 점점 무너지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든 좀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로 정책 같은 걸 실시하고 했지만 안 되니까 안산에 난 이후에는 완전히 양세법이 실시되면서 이 균전 체제가 이제 붕괴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럼 당나라 군전제 특징을 보면요. 균전 사상을 바탕 무전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했고 귀족 대관들의 이제 토지 소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인정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지목을 보면요. 자, 영업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분전이 있고 관료전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영업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상전을 개선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구분전은 노전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자, 요거 부분은 좀 이따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 간료전인데 간료전 같은 게 아까 지금 이제 만료 간료전인데 간료는 그 당시 귀족들이 이제 했으니까 실질적인 귀족들의 토지를 이제 추인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세의 정확한 부과와 부병제 운영을 호적을 정리하고 정남에게 이제 토지를 분급했고요. 정남에 초점을 맞춰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간항이 있고, 그 다음에 협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이제 뭐냐면 영업전과 구분이 원칙이에요. 구분전은 80무, 그 다음 영업전 20무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토지는 없고 인구가 적은 지역도 있고, 토지는 좁고 인구가 많은 지역 있잖아. 이걸 가난이라고 하고 이걸 협평이라고 하는데 협평은 요 지금 얘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토지가 적으니까. 근데 여기는 토지가 넓으니까 많으니까 지금 얘보다 더 넓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 지역마다 이렇게 가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군전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지만 항상 예외가 있어. 예. 그 예외를 보면 초상비용의 만연, 완공 고관의 영업점, 그 다음에 합항에서 가나고 2주씩 예외적으로 이제 처분이 가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외가 원칙이 돼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핑계 삼아 해가지고 이제 귀족들이 이제 땅을 사들고 뭐 농장도 확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했고요. 자, 내용을 보면요.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지목이 영업전과 구분전이 중요한 건데, 자, 영업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습이 가능한 토지야. 영업이라는 걸 영구히 뭐냐면 업을 삼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습 가능한 토지고, 그리고 구분전은 입구자죠. 그 개구수전. 그래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습 불가능하고 일정한 연령이 있다면 연령이 닿으면 연령이 닫아두면 이걸 이제 국가에 한납을 하는 도시죠. 이게 원칙이에요.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런 원칙도 있다. 자, 근데 이제 전토 자체 구분한 것이랑 토지 등기 과정이 영업전 구분에 분류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도 이제 되게 말이 많아. 네. 그래서 이제 이 구분과 영업전은 이제 뭐냐 서류상으로 나눴지 실제로 뭐냐면 이렇게 지급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있고 둘 다 비슷한 토지다. 뭐 이렇게 있는데 왜냐면 영업전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유지라고 했잖아요. 사유지를 이제 추인해 주는 건데 그럼 구분주는 국가 토지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요 설에 의하면 뭐냐면 사유지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세습가는 영업자는 이제 해갖고 이제 추인했지만 이 구분전도 엄밀히 사유지란 말이야. 그런데 왜 뭐가 다르냐 그러면 구분전은 똑같은 이제 사유지만 국가는 이제 구분전은 이제 국가가 언제든 환수할 수 있는 그 토지고 요거는 환수를 못하는 토지라는 거죠. 네. 네. 똑같은 사유지만 국가의 어떤 이 산수 가능성 있는 토지를 구분전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국가가 이제 환수 불가능한 토지를 영업전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서류상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토지 환수 실시되지 않았다는 설이 있는데 하나의 설이에요. 설. 근데 요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각 나라의 군전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학계의 견해도 있어요. 되게 복잡해. 강자중국사나 뭐 이렇게 읽어보면 실시했던 설도 있고 실시하지 않고 서류상 왕토 이념을 뭐냐면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뭐 이게 뭐냐면 어, 망토 사상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그냥 선행상을 이제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예. 뭐 하여튼 있는데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관료 영업전인데 군전 체제 내에서 대토지 소유를 보존했다. 되게 이제 관료들은 귀족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토지를 이제 추인해줬다. 이렇게 있는데 관료 영업전에서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생산 수단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관료 영업전 되게 크죠. 예. 근데 이들을 경력할 수 있는 여기 가면 이제 관료들이 직접 가서 자기가 이제 뭐냐면 홈이 들고 이제 경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가서 이제 여기를 뭐냐면 경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이걸 누가 일반 양민들은 다 뭐냐면 원칙상 보면 토지가 있죠. 자기 토지를 이제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 소유했으니까. 그러면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거기 무슨
뭐냐면 노비가 있긴 했지만 노비 수가 이제 적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뭐 토지를 견적하기 좀 어려워요. 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인지 뭐냐면 군전체제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현실적이 못하는데 관료 영업전은 이제 있는데 토지가 크고 관료 간인들이 이제 거기 가서 뭐 직접 경쟁을 할 수 없는 거고 노비도 있지만 노비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양민들이 와갖고 경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때 이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양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칙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양민이 토지를 분배받고 소유하게 됐지만 이거 원칙일 뿐이고요. 실제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온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고 이제 뭐냐면 토지를 견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전제의 어떤 붕괴 요인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약간 앞부분만 잠깐 설명하고 볼게요. 이게 좀 이해하려면 요 부분을 좀 이해하는데 자, 군전체제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잠깐만요. 이게 어딨어? 자, 그 앞에서 이제 그 간료전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경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일반 양인 중에 뭐냐면, 그 와가지고, 이렇게 간료전을 견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부국과 갱년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노비가 아니지만, 그래서 뭐냐면, 자유민도 아닌, 그런 중간적인 존재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국과 갱녀들이 가갖고 간인 연합전을 이제 뭐냐면 농장이죠. 이걸 뭐냐면 경작을 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이제 이들을 뭐냐면 떻게 자기 이제 지배 체제에서 포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했냐면 천민으로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천제라는 것도 요 과정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균전을 통해서 이렇게 토지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자기 토지가 갖고 있는 사람을 양이나 오고 토지가 없이 그냥 이렇게 간인 영업제에서 일하는 이 부국과 갱녀 같은 존재들을 천인으로 둬서 이게 천인도 이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인의 범주 안에는 다양하게 있어. 노비가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도 부곡, 갱녀 등등등 있는데 심지어 이들조차도 내가 이제 뭐냐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비와 자유민의 중간 존재를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국가 권력이 이들조차도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양천지의 어떤 실시 배경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현실적인 거가 이제 뭐냐면 사회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황제의 지배 이념과 왕토 사상, 모든 국민 이념 이런 것들과 왕토 사상과 국민의 어떤 이념과 대토지 소유자의 어떤 경제 기반에서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분전과 공회전인데, 자, 요게 이제 여기에서 직분전과 공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관료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공공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이제 토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뭐냐면 민간에게 대여하는 조정 형태로 이제 했다. 빌려주는 형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농민들 강제 동원했다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보사나 여간, 승리, 상공인 계층들 이런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일을 했던 간천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당나라 양천제시기 때문에 천민 안에서도 이런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 국분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또 지급을 했고 뭐 원택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한계는 뭐냐면 토지는 적고 인구가 점점 많은 가운데 공급한 토지가 이제 부족해. 그래서 두 가지서 있어요.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실시 내용이 다르게 실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실시했다는 설도 있고 실시하지 못했다는 설도 있고 실제 뭐냐면 원칙과 실시 지금 내용이 다르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실시 관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문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부정설
일부 지역 신시설 전국 실시했는데 부정설 실시하지 않고 그냥 문서상은 남았다는 거는 동학문서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실시서 갖고는 투판 문서가 있고 그다음 일부 지역만 실시됐고 실시했는데 그 뭐냐면 실제 지급 내용하고 좀 다를 수 있다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부정서하고 이제 전국 실시니까 요게 이제 한의중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투판 문서에 보면 실질적인 수정과 한수가 실시도 이제 토지 공부에 작용됐다.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했다는 서 있고 동학문서를 보면 그냥 이념적으로 이제 한 거지 국가 권력의 인신 지배와 부가제도의 기준 설정을 해서 인적 뭐지 실제로 실시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결론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 실시됐고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면서 가요의 징수의 주 목적이다 뭐 있는데 요 견해에 관련된 실시 관점에 관련된 내용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팩트 측면에서만 그냥 영업전, 구분전, 반려전이 있고 그리고 뭐 예외적인 경향들 있죠? 이런 것들 통해서 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 당대 장원의 모습이 있고 여기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장원제가 이제 당나라 중기 때부터 확대돼 나가죠. 그래서 동양 호족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왕공 백관 및 부의 집안이 꼭 줄곧 장전을 제요 마음대로 빼앗고 자 이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뭘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이제 관료 영업권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기존의 토지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 부곡, 객녀, 객코 뭐 이렇게 불렸던 사람도 있어요. 자 항문이 빌린다고 하면서 신의 기름진 땅을 빼앗아 버리고 농장을 설치했다고 하면서 방포정을 가리지 않고 산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다. 그 결과 부분적 영업전 등이 위보고 매매하거나 서울 군쪽 거주소 저당 잡혔다고 하여 백성을 내쫓았는데 그 다리를 개코를 들어서 소락시켰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예, 이런 개코들은 이제 천민들 계층이죠. 천민들. 이 사료를 보고 이제 군전제 붕괴된 이유를 쓰시오. 그래서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이 장원을 늘렸고 살기 어려워진 많은 농민들이 전국을 전락하거나 거주를 떠났기 때문에 군전제가 붕괴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 농민들의 지배체제 변화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군전제하고 부병제와 조용제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농민들에게 군전을 지급하고요. 그 대가로 농민들은 부병을 하고 병역을 당하고 조용조를 하죠. 그래서 토지세, 그다음 노동력, 토산물 같은 것들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그 당시에 번역은 우리처럼 지금 오면 징병제처럼 이게 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요즘에 200만 원 주더라고요. 예,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입을 거 먹을 거 무기까지도 다 자기 부담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력 능력이 있어야지만 병역을 수행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돼. 음. 근데 경제 기반이 상실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걸 못하는 거죠, 부병제가. 그러니까 이제 균전제가 무너지니까 이걸 못하니까 이게 모병제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용조 같은 경우에는 균등징수죠. 왜냐하면 그 군전을 이제 똑같이 받았으니까 세금도 똑같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장원이 확대되면서 이제 뭐 군중징수가 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냐 차등징수를 바탕으로 한 그 뭐가 나타나죠? 양세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이 요 밑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사에 난 전후로 해갖고 이제 했거든요. 안사에 난 전부터 이제 조금씩 나타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완전히 붕괴됐다. 군전체제가 붕괴됐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8세기 중반부터 조용조합 부병제 운영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당정부는 각 호구가 소유한 토지의 양가 진로, 호구의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여름과 가을에 세금을 내게 하는 양세법을 시행했다. 이때 세금은 화폐로 내게 했다. 자, 그래야 자원들을 군사를 고용해 월급을 준 모병제를 운영했다. 뭐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자료 2를 바탕으로 8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당 정부의 백성에 대한 지배력이 어떻게 변하는 걸 이야기해 보자.
거기서 길잡이 보면 토지 소유자의 원칙과 세금 징수 기준인데 양세법 시행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호구가 아닌 토지가 되었다. 자, 이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당 정부의 이제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된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호구가 되었다는 것보다는 호의 기준은 이제 뭐냐면 토지를 잡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북조 사회경제 문화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조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볼게요. 남조. 앞에 했던 내용들 좀 언급된 거 서로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호족사이죠. 네. 그래서 호족의 조건 대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일족과 무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점점 전환 후기 때부터 부각돼서 호환시대에 성장하고 그리고 또 국품 간입법을 통해서 문벌 귀족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죠. 그냥 동지의 지배 구조는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교송과 오송이 있고 그래서 처음 내용 귀족 사족이라는 조도 귀족과 나중에 내용 귀족인 만도 귀족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뭐냐 군사권을 강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경제력이나 그 다음에 뭐 정치적 군사력 등이 점점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실권이 없어져.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 세력들 한문 세력들이 훨씬 더 권한이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내 귀족들 아까쯤에 말했잖아 백적을 소유하고요. 나름대로 명예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토지 그 북내 귀족의 이제 그 명예권 관련된 내용도 개혁을 여러 번 해요. 예. 근데 이제 요거까지 살펴보면 좀 골치가 아프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피난 귀족이 홀짝 귀족을 더 우대받고 동진족과 결탁하면서 관료적 지위를 했고 장원도 소유하고 나중에 내려온 만도 귀족보다 먼저 내려온 조도 귀족이 우대를 받았다. 예. 그 다음에 토착 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족 정권에 처음에 환영했어. 왜냐면 오호보다는 같은 이제 그 한족들이니까 환영했는데 그래서 동진 초기에는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시간이 차별받죠. 얘네는 이제 항적을 소유해가지고 뭐냐면 그 역을 담당해야 되고 그다음 남방에 오 그 당시에 이제 오나라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를 방언을 배치했는데 오나라 언어를 썼기 때문에 오성이라고 해요. 이들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자면 이제 여러 가지 복건어, 뭐 상해어, 뭐 강동어 뭐 이런 것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요직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조는 세족과 한문과의 엄격한 이제 차별 때문에 동석과 통혼이 금지됐어. 그러니까 같은 부류끼리만 뭐냐면 같이 어울리고 같이 결혼하고 있어요. 같이 앉지도 않았어. 알고 지내지도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문이 나도 고관이 나도 세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좀 남조사 그 사회 특징이 뭐냐면 권력과 권위가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력과 권위의 개념을 앞에 언급했죠. 권력은 상대방의 어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그 자신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힘을 이제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권위라는 것은 영향을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권력을 갖고 있으면 권위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때는 권력과 권위가 분열된 거야. 권력은 이제 누가 있냐면 여기 한문세력들이 가지고 있죠. 이 고관 대작도 이제 우려하고 정치, 경제 뭐 이런 실력들이 가지고 있어. 근데 건이라는 건 뭐냐면 영향력인데 영향력 문벌 귀족들이야. 그 문벌 귀족들도 뭐 못 살아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그 정치적 기회가 낮더라도 자신의 문벌을 통해서 이제 권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왕조 교체에 상관없이 그냥 권위를 계속 누리는 거야. 국가 권력과 상관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남조의 귀족과 북조의 귀족이 좀 차이가 뭐냐면 북조의 귀족은 이제 국가 권력과 연결돼 있는데 반해서 남조의 귀족은 국가 권력과 연결 없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제 권력과 권위가 분열된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뭐 문화예술 같은 것들이 발달됐고 뭐 첨단 유행, 노장 사상을 통해서 청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권력과 권위가 분열돼서 국가적 관료 질서와 간민 질서와 문벌적 질서가 동시에 존재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6세기 이후 귀족 체제가 삭제되면서 결정적인 게 이제 남조 귀족들의 몰락이 후경의 난이죠. 후경의 난을 통해서 붕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북조는 앞에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와서 강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됐어요. 자, 강남은 예전에는 습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에 투자를 해야지 거기 개발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근데 일단 개발하면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노른자 땅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까지는 그게 뭐냐면 특별히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삼국시대 끝나고 나서 5, 16국 시작되니까 이제 뭐냐면 쫓겨난 이제 강남 그 강북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 어떤 기술들,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이 강남에 이제 그대로 뭐냐면 또 투입됐고 또 귀족들이 내려올 때 자기 종자들도 같이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강남 개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의 어떤 그 경제력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삼국시대는 미개척지 많은데 삼국의 오나라 때부터 조금씩 개발돼서 동진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북민의 선진 농업 기술과 생산 기술이 확산됐다. 왜냐면 사람이 이동한다는 거는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 문화도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원시적 방법이 학용수로, 그러니까 이제 학용수는 뭐냐면 불을 지르고 거기에 이제 물을 대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벌써 신경쇠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신경쇠작은 깊게 갈고 거기에 꼼꼼하게 이제 조밀하게 이제 물을 심는 거죠. 그리고 요때 는 수도작인데 수도작은 쌀이야 쌀. 음. 보통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밀을 짓는데 밀을 재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기에 반해서 이제 강남은 쌀을 재배해요. 쌀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양잠, 제삼, 제첩, 제련업, 조선업, 요업 그런 것도 있고 상업이 발달됐고 대도시들이 발달했고 남해 무역이 발달했다. 외국 무역을 중심으로서 이제 남해도에서 이제 그쪽 지역을 얘기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요때는 이제 강북이 훨씬 더 능가했는데 강남이 조금씩 이제 쫓아오기 시작한 거야. 예. 그리고 나서 강남과 말기 때 들어가면 완전히 교차가 되고 송나라 때 들어가면 인구라든지 경제력이나 다 이제 강남이 앞서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조 시대의 문화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요 부분은요. 예, 오늘은 강의 여기에서 끝나고요. 제가 마지막 인증으로 얘기했나? 어,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45번입니다. 45번. 만약에 전에 얘기했으면 그냥 쓰면 되고 세 개만 쓰세요. 세 개만. 예, 45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남북조 시대의 문화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뵐게요.